반갑습니다. 의사 생활 40년 된 외과 의사입니다. 유방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11년 전에 골목 안에 한옥으로 된 병원을 짓고, 그 다음 제가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제가 과거에 저런 모습이었다가 한 25kg 뺐는 이런 모습으로 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유방암을 전공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1년에 한 3,000명 정도였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한 30년 지나니까 지금 10배 정도, 1년에 3만 명 정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현재보다도 한 2.5배 내지 한 3배 정도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방암이 많아지냐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는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많이 변했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현대의 여러 가지 생리가 빨라지고 식생활 습관이 전부 다 기름지고 현대 생활이 그렇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유방암만 그러냐 그랬을 때 주위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암이 많아졌습니다. 그전 슬라이드. 이게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암이 많이 생겼냐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가 암협회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조심하세요 그러는 것들이 이제 10가지를 얘기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계속 쭉 넘기면은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마라, 운동 열심히 해라, 식사 잘해라, 뭐 여러 가지 붉은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의사 생활이 40년 됐다 그랬잖아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병도 이상하게 전부 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는 옛날에는 원인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폐암 걸린다 이랬는데, 적어도 10명 중에 3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특히 여성들이 10명 중에 3명은 담배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고기를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걸리고 유방암이 걸리고, 수유를 했는데도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고전의 슬라이드. 옛날 같으면은 나이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암 검사하지 마라 그랬고, 나이 든 사람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사이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암이 많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20대도 안심 못하고요. 제일 어린 애가 17살 먹은 여고생이 유방암이 걸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느냐 그랬을 때, 이게 암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지금 병들이, 이상한 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병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이게 이제 병뿐만이 아니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북극의 곰이 저런데, 야, 이게 북극 곰을 우리가 걱정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직접 살 문제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미국에서 꿀벌들이 없어진다 그랬을 때 그러려니 그랬는데, 10년 전에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꿀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저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원래 꿀벌들이 깡그리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며칠 전에 서울에서 굉장한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병하고 똑같이 두 가지예요. 예측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랬다. 두 번째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전병만, 이게 이제 코로나만 하더라도 사스에서 메르스까지 오기까지는 10년이었는데 메르스에서 이번까지 오기에는 5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끝난 것 같지만은 2, 3년 내로 또 뭔가 닥치지 않을까 의사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미래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이랬을 때 원인은 확실한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우리 몸이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은 지구한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지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진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휘젓는 것들이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악영향이 있고 기후가 그러든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무언가 우리 몸을 휘젓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나는 환경 호르몬을 지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부터 환경 호르몬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이제 아주 위험하다 그러는 게 드디어 이제 모유에서도 지금 나온다는 것들 아니에요. 태반에서 나온다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결국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굉장히 화학 물질 한 수백 개 되는 복합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기로는 DDT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핵심적으로는 이게 수백 년 가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 조직에 붙어 있었다는 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랬을 때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현대 문명은 전부 다 우리들이 편리한 물질은 전부 다 이 화학물질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나온 게 한 10만 종 정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년 한 1000종 정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일회용품들, 비누나 샴푸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세제 같은 거, 저런 것들이 깡그리 전부 다 화학물질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얘기했을 때, 이런 미리, 이런 음식으로 되기까지에는 그냥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랬을 때 아주 이게 부드럽고 맛있게 어떤 맛을 지켜야 되고, 맛이나 향을 올려야 되고, 색이나 영양 같은 걸 더 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값싸고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600종 정도가 괜찮다고 우리가 허용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저런 거 먹으면 큰일 나냐 그랬을 때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매주 그냥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것을 항상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개예요.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허용량이 진짜 그러면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제까지 우리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때까지 먹은 거는 아닌가벼. 그러면은 먹지 말자. 이러면 우리는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뭐가 그러면은 안전한 것인지. 지금 대표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심각한 문제.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노릇인데 어느 순간 그게 잘못된가벼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저건 내 몰라라 그러고 아직도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허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는 안전하나 아냐냐 그랬을 때 저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먹는 라면, 두유, 카레, 삼각김밥을 그랬을 때 뒤에 보면 첨가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 슬라이드. 예를 들면은 아침에 편의점에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을 먹는 거 보면 나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첨가물이 한 50개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안전하다고 그랬지만은 그거 자체가 40개, 50개가 겹쳤을 때 누가 그러면은 안전하자 그랬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랬을 때 내가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많은 병들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이 우리 몸을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암담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하니까 해답이 있어요. 어떤 해답? 인간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사람 몸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때때로 보면은 사람 몸의 어떤 자연 치유력을 굉장히 저는 놀랄 정도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 년 인간 역사 중에 인간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는 거는 뛰어난 아마 적응력 때문에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고통스럽지만은 예를 들면은 50년, 100년이 지나면은 이 상황을 극복해서 나는 아마 인간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거나,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안 그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그런데 저는 막상 이제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입장이고, 암 환자들이 17살 먹은 애들이 유방암이 걸려서 오고 병이 걸려서 오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찾다가 그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환경 호르몬만 얘기하니까 너무나 방법이 간단해요.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고 배출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섭취를 어떻게 줄이는데 그랬을 때,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이후로 저는 일회용을 몽땅 다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비누 샴푸 사용하지 않고요. 로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 여기서 거지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일회용품 깡그리 그릴 분들은 그 다음 슬라이드. 제 병원도 이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내 하나만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겠다. 마당도 있어야 되겠고 좀 공기도 쐬야 되겠고 저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먹는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다 다이옥신이라 그랬는데 아까 자연계에서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고 지방에 축적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공기에서 내려오고 바다에 침착되고 땅에 있으면은 결국 전부 다 기름기 있던 것들이 인간이 전부 다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섭취를 안 하기 위해서는 기름만 먹으면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 전에 채식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 오지 탐험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일 심해 태평양 제일 깊은 곳에 11,000m나 되는 데를 600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하나 보기 위해가 7년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동영상 오늘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탐색했는데 야 진짜 좋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하는 얘기가 그런데 플라스틱이 있더라는 거예요. 11,000m 밑에. 그러면은 태평양에 거대하게 한반도만한 플라스틱 섬들이 11개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야, 이거 보고 저는 참 절망감을 느꼈는데 지난달에요. 유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나노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혈관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태평양 심해까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저것을 규제한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 문제인가.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는데 줄이는 건 줄이더라도 배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핵심적으로는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거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핵심적으로는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우리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결국 답은 채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밀을 재배하는 사람들, 빵 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재분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건강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떤 요리로 어떻게 먹어야 될 건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건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은 핵심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식이섬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식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는 이거 뭐 동물 보호권도 있고 이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요. 지금은 채식을 그럼 기름기를 안 먹어야지 인간의 생존의 문제지 뭐 동물을 뭐 우아하게 키우고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빼고 우선은 핵심적으로 먹기는 먹되 통밀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오늘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의학적인 건 간단하게 얘기하고 통밀에 대해서 의학적인 거는 왜 또 구체적인 거는 빵을 굽는 우리 최효주 씨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빵을 굽는 최효주 베이커라고 하고요. 저는 어제 사실 프랑스에서 돌아와가지고 여기 햄밀장에 참석을 했는데 서울은 제가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 정말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도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장목이 다 타버려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오르지 말아야 될 바게트 가격까지 오르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통밀 관련해서 채식이 답이라고 해주셨는데 왜 채식이 답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일차를 맞이한 햄밀장에서 밀을 재배하고 빵을 굽고 제공까지 하는 각지각약의 분들이 모였는데요. 좀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은 제일 마지막에 받기를 하고 제가 일단 오늘 원장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쌀은 건강하고 밀가루는 좀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탄고지라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5kg 살 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서 이제 영양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쌀은 건강하고 밀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서양식이 안 좋고 동양의 음식이 좋다라고 지금 자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80년, 90년 지나면서 서양의 병들이 워낙 고혈압, 당뇨고 뭐고 많았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핵심적으로 그러면 동양 사람들이 쌀을 먹어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문명화되면서 문명화되는 여러 가지 우리들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지 쌀이나 밀가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쌀은 좋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나쁘고 이 얘기가 아니고 탄수화물 중에도요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저탄고지 그러지만 저탄고지 하면 안 돼요. 그건 비만 얘기할 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안 된다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사람 몸이 영양을 먹으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지만은 탄수화물이 60%는 탄수화물이 차지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전이나 묵이나 떡이나 감자계통 그러니까 안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따른 병들이 많아지는 거지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빵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통밀로 된 빵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밀가루를 항상 얘기할 때 글루텐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데 글루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뭐 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사실 글루텐이 문제되는 거 아니죠. 글루텐은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데 빵을 만드는 기본이죠. 그래서 글루텐이 전혀 해롭지 않고요. 제가 영상 3개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은 되게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게 뭘 했더니 좋더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의사들한테 먹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껍벅 넘어가고 제일 확실한 자료, 하버드 의대에서 미래대 가지고 최근에 올린 자료 3개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도 글루텐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쓸데없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글루텐으로 인한 우리가 셀리악병이라 그러는 거는 한국에 1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한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결국은 글루텐 꺾으면은 건강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랬는데, 결국 저기 보면은 가격만 더 많이 치인다.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글루텐에 대해 가지고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슬라이드 해보죠.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글루텐이 나쁜 게 아니고, 글루텐이 프로바이오틱스로서 굉장히 좋은 거니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단백질 원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2배나 증가하면서 얘들이 장사로,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소아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애들한테는 글루텐 프리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3개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은 이유가 첫 번째는 글루텐 프리 그러면은 딱 하는 게, 그 다음에 쌀이나 다른 대체품으로 하는데, 그 대체품들이 통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오히려 배제시키기 때문에 영양분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칼로리가 그 자체가 크는 애들한테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만이나 칼로리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는데, 2가지 경우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첫째는 임산부일 경우에는 살이 찌게 돼 있고 2생명이잖아요. 그때 뭐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2생명인데. 두 번째, 애들 크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초등학교 전에 벌써부터 비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벌써 커서 나서 한 돌 될 때까지는 3배가 큽니다. 몸무게도 그렇고. 그때는 영양분을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양의 불균형 가져오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될 건데, 알제닉 그러는 게 저게 비소입니다. 쌀이 결정적으로는 비소가 많아요. 유일하게 비소라는 거는 중금속입니다. 근데 쌀이 유일하게 곡물 중에서는 땅에 있는 중금속 비소를 빨아들이는 곡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소 그러면은 TV는 많이 봐가지고 사극에서 비소 먹는 거 보고 이렇게 피 흘리고 죽는 거 봐놓으니까 비소 그러면 기겁을 해요. 근데 현미나 백미나 비소는 똑같은 양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히 미국에서조차도 저기 미시시피강 밑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텍사스 쪽으로는 쌀 먹으면 안 됩니다. 비소량이 엄청 중금속이 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안전한 게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쌀조차도 우리나라 비소량의 거의 서너 배는 됩니다. 우리나라 쌀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기준이라 가지고 비소량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소라는 거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비소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가루 대신에 애들이 특히 미국 같으면은, 안 그럼 우리 애들 같더라도 이거 대신에 글루텐이 안 좋으니까 쌀을 먹으면은 애들한테 비소가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는데, 단 비소가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녹습니다. 여러분들 현미를 먹든 백미를 먹든 쌀을 먹을 때는 적어도 한 8시간 정도 불려주면요, 거의 80~90% 정도는 비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쌀이 안전하고요. 그래서 쌀은 수입쌀 먹지 말고 비소는
불려서 그것은 없애서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글루텐 프리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지나치게 돈 쓰지 마라.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체에서도 글루텐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그리고 글루텐 프리 음식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글루텐 프리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그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그런 거지, 그게 전혀 건강하지도, 어른한테도 건강하지도 않는 거니까 저는 음식을 할 때는 돈 아낄 때는 아끼지 말고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돈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글루텐 프리라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는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은 빵 경우에도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빵이라면은 우리가 고유의 글루텐으로 인한 아주 그 특유의 그 밀의 그 쫀득쫀득한 감, 그런데 쌀로 만든 빵, 아니 그게 떡이지 어떻게 빵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제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빵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좀 살이 많이 찌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글루텐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글루텐 불내증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속에 우리가 거부감 주는 게 한 10% 정도 있는데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90% 정도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글루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빵을 만드는데 쓸데없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설탕 많이 들어가고 버터 많이 들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 팽창제라든지 대량 생산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속이 불편한 거지. 제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빵을 굽고 빵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빵에 덧붙여 가지고 샐러드를 하고 건강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불편한 걸 느낀 게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들 치고 밖에서 불편했는데 여기 왔더니 빵 먹었더니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글루텐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는 만약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빵의 형태를 한번 바꾸어 봐라. 그러니까 순전히 첨가물 없이 통밀로 해서 건강한 빵 만들고, 그 다음에 신선한 샐러드하고 딴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리브 오일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해서 빵을 즐기면은 아마 불편한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글루텐에 대한 확실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글루텐이나 뭐 궁금한 점은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채식이 답이다, 환경 호르몬을 배출해야 된다 하시면서 통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얘기하는 핵심인데요. 우리가 통밀에는 흔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뭐 당뇨를 막고 뭐 변비를 막고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통밀이 아까 미세 플라스틱이 되던 지금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이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몸에 지방 성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출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나는 제일 큰 관심이에요. 관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식이섬유가 들어오면은 식이섬유가 그것을 흡착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현대인들이 독소를 빼기 위해서도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놈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밝히겠다고 연구를 했는데 2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왜 중단을 했냐 하면은 인간같이 고등생물이 적어도 유전자가 한 10만 개 이상은 정도 될 줄 알고 다 분석을 했는데 한 10년간 연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한 2만 5천 개, 3만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 인간, 이 고등동물이 초파리보다도 조금 더 많고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그럼 이걸 나타내느냐. 이게 한 혼돈의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5년 있다가 무릎을 치고 이 방법을 알은 거예요. 왜 알았느냐. 우리 몸의 병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타고난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생기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올수록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진화를 하면서 우리 몸이 살기에 필연적인 핵심적인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주 희귀한 유전자들은, 그러니까 키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 것만 유전자만 가지고 그 나머지는 아주 딴 데 아웃소싱을 해버린 겁니다. 어디에? 대장의 장내 세균한테. 너희들한테 그냥 아웃소싱을 해줘버리면은 얘들이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먹으면은 영양분은 우리가 취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찌꺼기를, 식이섬유를 대장에 내려보내면은 거기서 얘들이 장내 세균이 먹고 얘들이 이걸 다 면역도 만들고 하는데 그때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루텐 프리하고 똑같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뛰드는 게 식품회사입니다. 야, 이거 장내 세균이 중요하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야, 이거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해. 올리고당을 먹자. 프로바이오틱스 5만 거 다 먹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니 대변이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나는 비율을 한강물이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맑은 물 하나 떠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내 세균이 38조예요. 그러면은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먹어서 여기 10억 마리가 좋은 거 있어. 10억 마리가 그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우리 장내 세균한테 좋은 먹거리를, 식이섬유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에서 스스로 식이섬유를 밑으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음식은 안 그래요. 전부 다 깡그리 먹기 좋고 소화되기 좋게 맛있게 해가지고 깎아버리고 맛있고 첨가하고 그래가지고 넘겨주니까 우리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요. 영양은 좋아지는데 영양은 점점 없어지고 장내에 있던 세균들은 비실비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겠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아까 얘기하듯이 식이섬유라는 게 우리가 통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생존 문제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우리 병원에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공간이 있어가지고 구워서 빵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하고 야, 진짜 이거 통밀은 이런 줄 몰랐다. 맛있네. 뭐 그런데 이런 빵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는데 찾아보면은 그런 통밀빵을 굽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오늘 빵 굽는 사람도 있잖아요. 통밀빵 굽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는다 그래요? 일단 저도 일어나서 말씀드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일어나 계시니까 통밀빵으로 일단 빵을 먹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좋은 통밀을 어느 곳에서나 좀 쉽게 구입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빵에 대한 그 볼륨감과 쫄깃한 식감을 통밀로 내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거는 백밀로 갓 구워진 그런 쫄깃쫄깃한 빵에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생산자들도 그런 빵들을 구워서 계속 안 팔리는 빵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찾는 빵을 굽다 보니까 통밀빵을 굽는 곳이 많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빵을 잘 구분이가 식사빵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은 없으세요. 그래서 단빵이라던가 뭐 담백한 빵들을 개념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구분 없이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희 통밀 빵을 많이 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통밀빵 맛이 없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호르몬 강의를 하면서 먹거리에 대해 강의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격분을 하는 이유가 이게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농부들이 말이야, 자기들 먹을 거는 약 하나도 안 치고 파는 거는 약 쳐가지고 그렇게 팔고 이 도둑놈 같은 심보. 저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약 안 치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줬냐? 그 힘없는 사람들 전부 망하도록 해놔놓고 그 사람 보고 욕하고, 야, 우리가 도둑놈 심보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밀도 맹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이제 전부 다 이 얘기예요. 그럼 비싸다, 맛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맛을 좀 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맛 개념 자체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싸다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빵을 이제 쌀보다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나는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주식하고 디저트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사실 통밀로 해가지고 디저트 이게 샐러드를 풍성하게 하면은 사실은 2조각 이상 못 먹어요. 값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 같은 거는 쓸데없이 디저트로 아주 우아하게 오만 거 넣고 맛있고 했는, 그런데 돈을 다 쓰나 놓고 실제 통밀로 만들고 건강하고 그렇게 했는 거는 비싸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다 망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할 수 없냐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주식으로 먹는 빵은 이거는 좀 싸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신에 맛있는 빵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은 진짜 비쌀 수도 있고, 그리고 천연 발효를 해가지고 굉장히 귀한 경우에는 오늘 와서 제가 식탁에 한번 했는데 보니까 천연 발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대요. 돈도 받으면 비싸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들 신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는, 아니 커피는 한 잔 5,000원 먹으면서 왜 그 빵 그렇게 고생한 거는 그 쳐주지도 안 하고 그런 비싸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럼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주식, 그 다음 디저트, 그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좀 더 쳐줄 수 있고,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공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도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빵을 만들지만 밀은 아직까지는 구매하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으로서 비싸다 하지 않고 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밀 중에서도 유독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밀이 백밀로 됐는 이유는 첫째는 맛도 문제지만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재분기가 발달하면서 깎아내면은 배아가 없어지면은 거기에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패가 적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보관이 쉬웠겠죠, 그게. 그러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쉬웠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빵을, 나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빵집 앞을 가다가 갖고 낸 건강한 빵 이러는데 그거 보고 놀래는 게, 아니 빵은 갖고 왔는지 몰라도 저게 밀가루가 언제 건데 저게, 그거는 우리가 안 따지잖아요. 재분은 언제 했는지. 그러면 프랑스 밀이야 저게 언제 들어왔는지.
이미 거꾸로 생각하면 통밀로 들어왔으면 저게 산패돼 가지고 맛은 벌써 가버렸을 텐데, 안 그러면 백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건강 안 할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영양소를 또 잔뜩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게 무슨 저게 건강한 거냐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우리가 비싼 빵을 사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핵심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걸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때 그래서 저는 빵을 하다 망한 사람,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동네에 밀 냄새 나는 갓 구운 빵을 커피 한 잔하고 먹고 싶다. 다 망했잖아요. 살 빼고 건강하면서도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막 배고프고 뭐 맛없는 거 먹지 말고 진짜 배부르고 맛있게 먹자. 그러면은 칼로리가 적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굳이 빵을 먹어야 될 것이냐 이랬을 때 샐러드 자체를 아주, 이건 제가 요리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빵을 이렇게 구운 게 있더라도 저 한 끼에 저는 이따만큼 먹습니다. 그런데도 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여기에 다양하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영양소가 적겠습니까? 맛도 맛이지만은 영양소는 대단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섞어가지고 빵 한 조각하고 한 끼 먹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때로는 뭐 손님 오면은 치즈를 넣어가지고도 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인데 저렇게 해서 단백질, 뭐 콩, 곳곳에 나는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는 아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굳이 빵이 아니더라도 통밀이 사실은 식이섬유가 보리가 제일 많고요. 현미보다 보리가 식이섬유가 더 많고요. 보리 아주 건유하고요. 그런데 보리는 조금 맛이 없어요. 그런데 파스타 만드는 우리가 드럼밀이라든지 그거는 100g에 섬유소가 식이섬유가 최고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수입했는 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통밀 있지 않습니까? 통밀 그거를 굳이 뭐 빵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파스타 삶듯이 그냥 보리 삶듯이 삶아가지고 그걸 그냥 여기 샐러드에 넣으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밀 소비량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랬지만 제 결론은 얘기하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 뭐 역대 이래로 이렇게 나는 위기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을 거는 우리 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유기농을 찾고 뭐 그것만 먹으면 건강해질까 어떨까 그러는데 결국은 믿을 거는 우리 몸. 왜냐하면은 외과 의사로서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나는 알기 때문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적어도 우리 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 건가를 나는 단순히 요것만 생각한 거고, 사람이 사는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나머지 우리가 디저트, 달콤한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아한 것도 먹어야 되고, 그 문화적으로 제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서 이게 접점을 찾아서 건강하고도 맛있는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감이 너무 유익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환경오르는 같은 게 이제 음식에 체내에 많이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식이섬유를 많이 있는 음식을 통해서 배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어느 기간 동안 먹어야 그런 것들이 다 배출이 되는지. 이거는 강의에서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환경 호르몬은 지방에 붙어 있잖아요. 지방은 담즙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방을 먹으면은 담즙이 나와요. 그 담즙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나왔다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나오는데, 핵심적으로는 야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찔끔찔끔 먹잖아요. 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그때 찔끔찔끔 다 나와버리고 없잖아요. 그럼 아침에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 이제 건강한 음식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저는 선생님처럼 많이 먹으면서 체중 관리라든지 관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가장 지금 저에게 고민거리는 복부의 지방이 좀 먹고 운동을 하면은 잘 유지가 되는데 양을 늘려나가면 더 처음 나온 거를 만드는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단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그걸 문의를 제일 고민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한 100kg 정도 나갔는데 사람이 하루 이틀만 굶어도 뺨부터 홀쭉해지고요. 지방은 여기 게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요. 내가 한 2, 3년간을 노력했는데도 복부가 요지부동이에요. 지금 한 7인치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온갖 고민을 다 한 거예요. 주위에서 외과 후배들이 선생님 저 지방 흡인합시다, 그냥 빼버립시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 결론은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새끼 먹은 거는 50년밖에 안 되고 100만 년 이상 동안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생각하니까 내가 막 굶기 막 안 먹고 열량이 적기 시작하니까 내 이 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주인이 지금 직장 잃었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이거 그러면은 내라도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복부 지방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게 요지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2년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그걸 겪어봤잖아요.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그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야,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참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 막 빠지기 시작해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게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질문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이 식사를 못해요. 미래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 집이 비싸요. 비싼데 빵 가게가 비싸서 못 사요. 그리고 밀 재건소가 곳곳에 없어요. 없어서 우리 밀 풍밀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강의와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 내일 당장 오늘 안 되고요. 내일부터 내일 안 되고 모레 농림부 식품산업과 각 기업 선임관입니다. 담당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풍미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려면 우리 밀 가격을 수입밀 가격보다 뛰어라. 이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는 다 알고 있으세요. 네이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할 거는 우리 같은 서민들도 그 풍미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데 같이 입줘야 된다.
자, 미국 역사인데 네. 첫째, 계산은 우리밀이 제대로 가려면요. 네. 국가 무제한 수면 제도를 해가지고 최소 2, 30만 톤 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 2만 톤, 3만 톤 가지고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게 10배 정도 돼야 품질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일본이 연간 100만 톤 자국사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입이 밀려요. 그런 걸 정확히 아시고 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거대한 정책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아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이제 모으고 그래서 이제 변하는 거지. 제가 뭐 어떻게 뭐. 딱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예. 그 상용으로만 얘기하셨는데 이건 농약이죠, 농약이죠? 아니요. 농약 아닙니다. 농약 관련돼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농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약. 옛날 농약. 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최고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게 스테파니 박사가 예. 전에 통계학의 오류라고 보여지긴 한데 예. 하여간 글루텐의 증가 속도하고 프리하베스트 문제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농약 그 글리포세이트의 증가 속도 같아가지고 예. 미국의 프리하베스트 문제 수확 직전 농약 치료 문제 때문에 미국의 글루텐 문제 세가페이 커져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너무 복잡한 얘기라고 오늘 그런 얘기까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얽혀 있는 것들을 내가 한 부분만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뭐 농약의 문제, 카길 문제, GMO 문제, 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한 부분 중에 내가 이 한 출발을 이렇게 하자는 거지. 제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런 데까지 몰라요, 그게. 내용을 저런 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 간증인데요. 제가 그 임지한 박사님 책이 있어요. 오늘 이 강의가 좋으셨던 분들은 제 사회 식탁이라는 책을 되게 얇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를 포함해서 지금 머릿속에 좀 궁금한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임지한 박사님을 만났고요. 거기서 밥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한의원이 아니라 한옥으로 지어진 병원 옆에 이제 별당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밀빵과 이제 그런 듀럼밀로 만든 뭐 파스타 직접 다 요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먹었고 제가 그 책을 접한 지가 지금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식습관이 원래 좋았는데 저는 이상한 걸 먹지 않고 좋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선은 제가 살이 한 3kg 정도 불필요한 살이 빠졌고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화장실을 위해서 그 보조적인 건강기능식품을 꼭 챙겨 먹던 사람인데 지금 그걸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 사회식탁 읽어보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간증 잠시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원장 선생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사회식탁을 읽으면서 느낀 바는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숨 쉬면 환경호르몬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들을 진짜 많이 좀 배울 수 있었고 그런 빵은 어떤 빵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제 사회식탁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